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V라인 턱끝 수술이나 턱끝 전진 또는 턱끝 축소, 광대 축소 이런 수술을 하면 뼈를 자르고 또 고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뼈가 고정된 부분이 얼만큼 빨리 회복이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어떤 분들은 뭐 뼈가 굉장히 또 빨리 붙고 또 뼈하고 뼈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남아 있어도 이런 부분이 다 메꿔지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공간이 별로 벌어져 있지 않은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 뼈로 채워지지 않고 붙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양도 뼈를 물론 깨끗하게 잘 자르면 좋겠지만 부분 약간의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남는 분도 있고, 또 의외로 약간의 단차가 있었는데도 뼈의 이런 합성과 이런 리모델링 과정이 굉장히 활발해서 거의 뭐 그런 단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끈하게 뼈 모양이 바뀌는 그런 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 조금 많은 수술을 하신 분인데 절골선이 굉장히 많죠. 아래 턱의 몸통과 턱 끝 부분에 이 절골선과 비어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광대뼈를 보시면 광대 이 얼굴뼈와 광대 몸통 사이에 이렇게 오목하게 꺼져 있는 부분이나 절골선이 계속 그대로 3D CT상에 보이고 있고요. 이 아래턱의 턱끝과 턱 몸통의 이 경계 부분의 단차 부분도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 케이스인데, 이분은 광대뼈에 이런 빈틈은 다 메꿔졌지만 단차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 외측 부분에서는 이 뼈가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턱끝 부분은 전진을 많이 해서인지 턱끝 부분이 훨씬 튀어나와 보이고, 이 부분에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냥 얹어 놓은 것처럼 앞쪽 뼈와 뒤쪽 뼈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뼈가 큰 것하고 뼈가 두껍고 튼튼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요 이제 제가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리면,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이런 광대도 굉장히 넓고 얼굴도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근데 이 CT를 보시면 뼈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많이 벌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골격은 크지만 골격 자체가 튼튼한 골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뼈가 커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두께와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풍선에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몸집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냥 속은 비어 있지만 크기만 좀 커 보이는 그런 뼈도 있고, 또 속까지 꽉 알차게 밀도도 높고 두껍고 그런 통뼈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뼈로 되어 있는 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골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크고, 밑에서 보시면 뼈가 엄청 두껍고 크고 벌어져 있고, 이런 분을 V라인 턱끝 축소, 사각턱 축소, 광대뼈 축소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정면에서 보시면 아까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던 이런 턱뼈가 길이도 줄고 폭도 많이 준 게 확인이 되죠. 측면에서 보시면 앞쪽 V라인 턱끝 축소와 또 뒤쪽 사각턱 수술을 한 사이에 약간의 단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뼈가 두꺼워서 바깥쪽 피질골과 안쪽 피질골 사이에 이 각도 차이 때문에 안쪽 뼈가 좀 남아서 그런 거고요. 사실 바깥쪽에서 만졌을 때는 이게 균일한데 안쪽 뼈 부분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대뼈 부분을 보셔도 많이 안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나서 또 이 피질 절골을 했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피질골 자체도 두꺼워서 갈아낸 면을 따라서 물결 모양처럼 굴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고 한 달째고요. 수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이 광대뼈 사이의 갭이, 선은 보이지만 갭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턱 끝 부분에 절골선은 완벽하게 다 붙었고, 아까 보였던 이런 단차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 45도에서 보셔도 앞쪽 턱 끝뼈와 몸통 사이에 단차 부분도 거의 없어졌고,
이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바깥 피질골과 안쪽 피질골 사이에 높이 차이가 살짝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표면에 울퉁불퉁한 물결치는 그런 인덴테이션들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광대 부분도 갭이 메워졌고요. 밑에서 올려다본 뷰를 보시면 바깥 피질골과 안쪽 피질골이 있고 그 사이에 해면골이 있는 곳은 완전히 다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절골선도 뚜렷하게 보이고 뼈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보이죠. 근데 6개월째 오셨을 때 밑에서 올려다본 CT를 보시면 이 뼈가 이미 다 붙어 있고 안쪽 피질골, 바깥 피질골 사이에 해면골 부분 비어있던 부분이 이미 뼈가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개월 만에 이 두꺼운 뼈가 다 덮여버릴 정도로 골 재생 능력이 엄청 활발하신 거죠. 그래서 광대뼈 부분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밀어 넣은 부분에 골류압이 다 되고 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면서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6개월째인데 2년 정도 뒤에 경과 CT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CT를 보시면 뭐 6개월째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특히 뭐 아래턱 같은 경우는 절골선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끄럽게 바뀌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냥 매끄럽게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셔도 처음에 살짝 있었던 그런 절골선, 그 다음에 약간의 울퉁불퉁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다본 모양에서도 V라인 턱끝 수술을 한 양쪽 세그멘트에 약간 비어있던 부분도 모두 메꿔지고 앞쪽 뼈와 뒤쪽 뼈, 그 다음에 피질골이 없는 바닥 쪽 뼈는 완전히 메꿔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얀 절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을 자르기 때문에 양쪽 피질골이 있고 아래쪽은 피질골이 없고 그 부분이 이제 얇은 뼈로 다시 덮이게 되는데 이 아래쪽 새로 덮인 부분의 뼈 두께는 원래 있던 피질골 두께보다는 얇기 때문에 저희가 CT를 찍었을 때는 음영이 약간 어둡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모양을 보고서 아, 이분은 예전에 하얀 절제를 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분 CT를 보시면 거의 밀도 차이가 없습니다. 즉 그만큼 뼈가 빨리 두껍게 생겨서 사실 밑에 피질골이 없던 부분도 원래 가지고 있던 피질골만큼 충분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턱 제일 뒤쪽에 스퍼가 살짝 자란 부분이 아니라면 이분이 사각턱 수술을 했나? 이런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뼈 재생 능력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한 달째 그 다음에 지금 2년째 요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크기와 모양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한 달째와 지금 2년 가까이 됐을 때를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절단면이나 아니면은 단차 부분 그다음에 또 피질골이 없는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재생이 돼서 어느 부분을 수술했는지 눈을 좀 씻고 찾아봐야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골류압과 골 재생이 완벽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수술 후에 뼈가 재생되는 이런 골 유압 능력은 굉장히 개인마다 편차가 크다. 그리고 뼈가 두껍고 밀도가 높은 부분일수록 뼈와 관련된 세포들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뼈의 생성, 그다음에 흡수, 유합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뼈가 두껍고 단단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뼈를 자를 때 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다.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뼈가 얇으면 수술이 용이해서 좋고 또 뼈가 두꺼우면 뼈가 잘 붙어서 좋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뼈의 이런 재생 능력이 뛰어난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